우리나라만큼 이 쌈에 집착하는 나라가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죠. 우린 쌈 채소에다 고기와 향신료를 넣고 먹지만은 여기는 또르띠아에다가 고기와 향신료를 넣어 먹거든요. 저는 이 멕시코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치즈와 고기의 고소함에 칠리의 매콤함, 크리미한 아보카도, 그리고 라임과 고수의 향긋함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침이 막 고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중적인 요리는 아닙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일단 멕시코 식당부터가 많지 않거든요. 아마 라임이나 커민, 고수 같은 식재료가 익숙하지 않고 문화적 거리감도 멀기 때문일 텐데요. 전 세계 프랜차이즈 매출 순위 상위권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타코벨도 한국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에선 멕시코 음식 프랜차이즈인 타코벨과 치폴레에 막 열광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런 곳에서 파는 음식들은 멕시코에서는 볼 수 없는 음식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멕시코 음식은 어떤 것들일까? 오늘은 사심을 담아서 이 멕시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워낙 역사적인 배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타코의 탄생입니다. 멕시코 음식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타코나 브리또 같은 음식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멕시코 음식은 당연히 멕시코에서 출발했지만 이걸 세계화한 건 미국의 역할이 큽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에서는 아예 텍스맥스라고 불리는 음식이 있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맥스로 분류되는 음식이 있거든요. 텍스맥스는 고기나 강한 향신료를 주로 쓰고 캘맥스는 닭고기나 해산물을 써서 좀 더 건강한 느낌이 있죠. 이런 멕시코 음식을 엄근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드 타코나 미국에서 먹는 큰 사이즈의 브리또는 멕시코 음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옥수수로 만든 또르띠아가 아니면은 멕시코 음식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죠. 타코벨이나 치폴레도 주로 밀 또르띠아를 쓰거든요. 멕시코인에게 옥수수는 주식 그 이상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엄근진하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국식 멕시코 음식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텍스맥스나 캘맥스를 멕시코 음식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요. 사실 이런 논란은 어느 나라에 가도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한국의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럼 이건 진짜 멕시코 음식이 아닌 걸까요? 우선 미국식 멕시코 음식의 산지라 불리는 곳은 4곳 정도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텍사스주 모두 멕시코 북부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이야 국경상으로 미국이긴 한데요. 원래는 전부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1846년에 벌어진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땅을 빼앗으면서 이 지역을 다 흡수한 거죠. 사람들이 미국식 멕시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던 이런 음식들이 사실은 그냥 멕시코 북부 지역의 음식이 맞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괴리가 생겼냐면요. 멕시코인들이 멕시코 음식을 확실하게 규정지은 역사가 생각보다 짧거든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멕시코 음식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또르띠아죠. 옥수수 반죽을 얇게 펴서 구운 이 또르띠아는 멕시코 음식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에 뭘 토핑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타코, 브리또, 치미창가, 케사디아 등이 대표적이고 이 또르띠아를 그냥 튀겨서 먹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나초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멕시코인들에게 옥수수와 또르띠아는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추정될 만큼 그 역사가 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멕시코인들이 처음부터 옥수수를 좋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상부터 먹던 옥수수를 왜 멀리하기 시작한 걸까요? 때는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가 아스텍 문명을 멸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지역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죠. 멕시코 지역은 이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누에바 에스파냐. 이곳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온 지배층, 원래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 스페인 사람과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크리오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 중에서 누에바 에스파냐의 주 세력은 스페인계 사람들과 크리오요였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점점 유럽화되기 시작했죠. 이 스페인 사람들은 원래도 옥수수를 굉장히 미개하게 바라봤어요. 정복자의 주식이 밀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원주민들이야 옥수수를 잘 먹었지만은 스페인이 지배하면서부터는 옥수수를 좋지 않게 보는 멕시코인들이 늘어난 거죠. 누에바 에스파냐의 지배층들은 옥수수 같은 거 말고 진짜 유럽의 작물이 필요했습니다. 밀, 올리브, 포도 같은 것들요. 그런데 문제는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은 이런 걸 키우기에는 기후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멕시코 북부 지역의 기후가 딱이었죠.
이곳에다 밀과 포도, 올리브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북쪽 지역을 개척했고 지금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까지 영역을 넓혀나갑니다. 텍스맥스와 캘맥스 음식에서 밀 또르띠아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밀이 풍성하게 자라고 옥수수보다 가공하기도 쉬운데다가 보존성이 높아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밀 또르띠아는 크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뚱뚱한 브리또로도 탄생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이런 타코가 등장한 건 19세기 말입니다. 고대 식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타코란 이름이 등장한 건 19세기 때죠. 이때부터 식품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르띠아를 대량 생산했고 공정화를 거친 건조 옥수수 가루가 등장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레반트계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유입되면서요, 샤워르마 문화란 게 함께 들어옵니다. 회전구이 고기 요리를 빵에 싸먹는 이런 케밥류를 레반트 지역에선 샤워르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또르띠아와 샤워르마 문화가 합쳐지면서 타코가 만들어진 겁니다. 빠르게 구워낸 옥수수 또르띠아에 케밥 비교로 구워낸 돼지고기에다 양파와 고수, 라임즙으로 마무리해서 팔았죠. 이게 멕시코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타코인 타코 알파스토로의 원형이고요. 타코는 일종의 패스트푸드입니다. 저렴하고 빨리 나온 데다가 편리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인기였거든요. 요리법도 단순해서 입맛대로 바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타코가 생기고 또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었죠. 타코는 바로 이 점 덕분에 글로벌한 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확장성, 속도, 편리함, 저렴함까지 대중화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겁니다. 원래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또르띠아에 싸먹는 음식을 브리또라 불렀고 이걸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했는데요, 이 브리또의 자리를 타코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멕시코 지역에선 브리또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나마 밀 또르띠아를 사용하던 현재의 멕시코 북부와 미국 남서부 지역의 브리또만 남은 거죠. 얘기하다 보니 내용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걸 정리하자면은 먼저 첫 번째,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멕시코 북부 지역에 밀을 심었고 밀 또르띠아를 이용한 멕시코 음식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중남부와는 차별화된 멕시코 요리가 탄생했죠. 참고로 멕시코 중남부에서 많이 먹는 음식은 몰레, 플라유다, 칠레센, 노가다 같은 음식들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독립한 멕시코는 훗날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원래 멕시코 땅이었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등이 미국으로 편입되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멕시코 북부 지역 음식을 미국 음식이라 생각하게 됐고요. 전쟁 이후 새로운 국경으로 분리는 됐지만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 살던 히스패닉들은 여전히 또르띠아를 구워 먹었습니다. 타말레나 칠리콘 까르네 같은 음식들도 많이 먹었고요. 시간이 흘러 이 지역의 이국적인 모습에 끌려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런 멕시코 음식이 일종의 관광 아이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히스패닉들은 관광객이나 유럽인들의 입맛에 맞춘 레시피를 개발해 나갔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 중 하나인 칠리콘 까르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고기와 콩, 고추가 들어간 토마토 베이스의 스튜였는데요, 이걸 좀 덜 맵게 만들어서 이민자들의 입맛에 맞춘 덕분에 미국의 동북쪽 끝인 보스턴까지 퍼질 수 있었죠.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누린 멕시코 음식도 있긴 했지만은 사실 20세기가 지나서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미지의 영역이긴 했었습니다. 멕시코가 옥수수 또르띠아에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쯤입니다. 스페인의 통치하에서 이들의 문화적, 정치적 제도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는데 20세기부터는 멕시코인들 사이에서도 민족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우리의 뿌리는 어딜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찾고 보니 옥수수는 얼마 남지 않은 식민지 이전의 유산이었던 거죠.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에서 정체성을 찾다 보니까요, 식민지 시기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지역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은 우리의 음식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조금 유연해지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현재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멕시코 음식의 위상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대 히피 문화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로 많이 몰려갔는데요, 자연을 즐기고 서핑을 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멕시코 음식이 주목을 받은 거죠. 슬슬 스트리트푸드를 벗어나 번듯한 멕시칸 레스토랑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미국 남서부를 벗어나면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멕시코 음식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멕시코 음식을 알린 사람 있죠. 바로 글렌벨, 타코벨의 창업자입니다. 당시는 맥도날드 형제의 햄버거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었어요. 글렌벨도 근처에서 햄버거 가게를 냈고 심지어 잘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팔아도 맥도날드의 햄버거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멕시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쉬는 날에는 타코를 먹으러 다녔는데요, 어느 날 가게에 가만히 앉아서 둘러보니까 히스패닉이 아닌 사람들도 멕시코 음식을 너무 잘 먹고 있던 겁니다. 이걸 보고 타코 가게를 차려서 운영을 했고 1962년엔 타코벨을 창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죠.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치폴레가 타코벨과 경쟁 중인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도 꽤 재밌는데 이건 다음번에 들려드릴게요. 저는
멕시코 음식 중에서도요, 타코 알파스토르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멕시코 음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